한국은행법 제10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 중에 한국은행의 업무 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 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또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2014년도 연차보고서는 지난 3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시한인 오늘 정부에 제출하고 국민 여러분께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소통 강화 등의 차원에서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 발간 시에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부서를 담당하는 부총재부가 주관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저희 한국은행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국에서 종합 발간하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국 담당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작성에는 커뮤니케이션국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사국, 국제국, 또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금융안정국 등 여러 부서가 협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간을 담당한 커뮤니케이션국의 장택규 국장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연차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보고서 체계를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장 업무 상황에서 발권 및 지급결제 업무를 발권 업무와 지급결제 업무로 각각 단독절로 분리하였으며 일반 업무절에 5개 세부 업무를 각각 업무 특성별로 묶어 단독절로 분리하거나 다른 절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의 취지를 반영하여 거시 건전성 업무를 금융안정 업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참고 자료는 본문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14년도 연차보고서는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과 함께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 신용정책, 금융안정 업무, 지급결제 업무, 외환 및 국제협력 업무 등 주요 정책 및 업무 내용을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화 신용정책의 운용 상황과 금융안정 업무 수행 내용, 지급결제 업무 수행 내용, 외환보유액 운용 내용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연차보고서를 통해 소개되는 발권 업무, 국고 및 증권 업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 대한 기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상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직 운영 및 재무 상황도 충실히 수록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연차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협력국장, 발권국장, 또 국제국, 국제총괄팀장, 외자운용원의 외자기획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보통 그 통화신용정책이나 금융안정과 관련된 사항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나 금융안정 보고서 이 배포 시에 저희가 별도의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커버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엑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달러 자산이 다시 60%를 넘었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확인 못했는데 언제 이후 최초로 60%를 다시 회복했는지랑요. 이게 그다음에 그 설명해 보면 회사채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미국채가 아니라 회사채 위주로 투자가 늘어난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신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그 대차 대조표상에 나타나는 외환 매매 이익이
0으로 나오는 부분은 왜 이런지 좀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제 부분에 지난해 4분기 이거는 뭐 설명을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지 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안 좋은 부분이 여기 보면 단통법 및 윤달 효과라고만 돼 있는데 그 총재님이나 지난달 같은 경우에 그 지난번에 쭉 설명하신 게 정부 예산 문제로 SOC 투자를 계속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외자기획부 서봉구 부장입니다. 예, 먼저 오 기자님께서 US 달러 비중이 언제 60%를 넘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통화별 그 구성을 2007년도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약 65% 있었고요. 기자님들께서 이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5%부터 쭉 하락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이제 2012년도에 57%로 처음으로 60%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58.3% 그리고 이번에 이제 62.5%가 됐기 때문에 50%대로 내려왔다가 작년에 2014년도에 62.5%로 올라갔습니다. 오 기자님께서 그 회사채 위주의 이제 투자를 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기 연차 보고서에도 내용이 일부 나와 있지만 미국 경제랄지 이제 경제가 좀 회복될 것으로 보고 회사채 비중을 일부 소폭 늘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상당히 안전한 정부채와 정부기관채 비중을 같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비중을 꼭 늘렸다기보다는 양쪽에 이렇게 상당히 균형감 있게 저희가 자산 운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환 매매이익이 0이라고 하신 거는 아마 그 원달러 외환 매매이익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외화 자산에 운용해서 그 사고 팔고 할 때에 들어가는 그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상당한 규모로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하신 4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에 그친 이유로 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느냐 하셨는데 아마 그 개관 설명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굳이 쓰지 않은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수요 부문별로 세부 항목을 보면은 그 건설 투자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쪽에 다만 4분기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집행이 부진을 보이면서 7.8% 감소로 전환하였다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총괄적인 설명에는 그 대표적인 다른 두 요인만 쓴 거고 세부적인 요인에는 그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뉴스피의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릴까 하는데요. 그 106페이지 보면 유약손익계산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2.3, 그러니까 823억 원으로 나오는데요. 2년 연속 감소거든요. 지난해에는 외화자산 수익 감소 때문에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이유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협력국장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손익이 나타나는 것은 거시경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자 수입 또는 통환증권 같은 건 이자 지출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매매할 때는
시장 원래 쿠폰 레이트하고 그 당시에 매매 당시에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매매 이익 또는 매매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금리 국제적으로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리가 이런 격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우러져서 수익이 당기 순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한 800억 가량 더 줄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같은 거의 2조 원 내로 그 수지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은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 게 한국은행의 이익, 그다음에 손해 이렇게 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기업과는 달리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거시경제 환경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은행의 이익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손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는 그런 특성이 따른다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그 외환 보유액 구성 내역 중에 IMF 포지션이 좀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고 그 작년에 그 채권 만기를 좀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뭐 안정적으로 하셨다고 설명을 했는데 뭐 전체적인 채권 그 보유나 그런 주식 보유 비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KIC 투자 확대 요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현재 투자액 어떻게 조정하실 이유 방향성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IMF 포지션만. IMF 포지션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고 나고 하고요. IMF 포지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희가 IMF의 그 쿼터로 납입한 부분이 원화와 그다음에 그 시장성 통화가 있습니다.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IMF에 대출해주고 있는 융자하고 있는 재원을 IMF가 언제든지 저희가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것이 이제 IMF 포지션이라는 이제 저희의 인출권으로 이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이 IMF가 이제 저희 대출이나 쿼터를 받아서 이제 뭐 유로 지역의 뭐 부실 그 나라라든가 이런 데 이제 대출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돈이 오고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러니까 주고 받는 과정에 나타난 거라 제가 특별히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요인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자산 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비했을 금리 상승을 저희가 예상할 경우에는 두레이션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금리가 하락하였고 또 저희가 연초에 시작을 할 때 금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두레이션을 더 줄이고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상품별 그 구성 내역을 현재 이제 저희 그 연차 보고서에 상품별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 중에서 운용 현황을 대부분 굳이 공개를 하는 그 중앙은행 중에서는 이런 정도의 구분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별로는 이 정도의 이제 공개 수준이면 상당히 많이 공개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KIC 추가 위탁 여부는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